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상승이 나왔어요. 어떠셨나요, 오늘 시장? 오늘 시장은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요. 좀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회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 1시 정도까지 거의 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특정 섹터만 배터리하고 통신 이쪽만 강하게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약이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조금 아쉽게도 전기전자 쪽에서는 매수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반도체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는 아주 강하게 했죠. 근데 이게 비밀 회의이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회의 내용에서 별다른 우려할 만한 게 없었다. 그 정도에서 외인이 이렇게 갑자기 선물 매수를 강하게 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관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했는데, 오전에 연기금이 살짝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되면서 이게 또 우려감이 또 커졌고, 반도체 쪽에 대한 매도가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반도체 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더 나오겠지만,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너무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장중에 해외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와 반도체 섹터가 모두 상승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기보다는 오늘은 특이하게도 삼성그룹주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갑자기 또 상속세 문제 얘기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고요. 배터리 쪽에서 S사에서 미국의 전기차 회사에 공급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와 또 원통형 배터리 그거 개발한다고 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돼서 오늘 배터리 3사가 많이 올랐는데, 이 3사의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130조 정도 되는데, 오늘 이게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쪽 때문에 조금 시장이 올랐고, 나머지는 크게 좋은 쪽이 없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섹터가 화학, 그 배터리와 제약, 그리고 전기전자는 약했고요. 그거 외에는 일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 1시경이 지나서 이제 시장이 잠시 밀렸었는데요. 이 잠시 밀린 이유가 중국 수출액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스펙 회계 처리 관련하여서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중국의 수출 지표가 12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3월달 수출이 전월에 비해서 전월에 60% 증가했는데 이번엔 30%로 줄었고요. 수입이 22%여서 38%로 많이 늘었죠. 그리고 무역 수지가 138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네. 물론 대출이 중국의 그 위안화 신규 대출이 많이 올랐죠. 2억 7,300억 위안 정도로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대출 증가율이나 아니면 통화량은 감소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그 통화 정책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수출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하는 거죠. 네. 그게 좀 악재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펙, 이쪽에 최근에 900억 달러라는 아주 큰 돈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펙과 합병해서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거의 상장 절차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밀렸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 선물이 그 시간 이후부터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대만 시장이 장중에 1%가 오르고 있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1% 넘게 떨어졌는데, 이 정도 빠지려면 TSMC 주가가 영향을 줬을 거거든요. 근데 TSMC 주가를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해외와 관련된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거 외에는 따로 악재라고 보여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에는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악재가 정확하게 뭔지 그걸 판단하기가 오늘 좀 어려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하락을 하였는데 이것도 반도체 회의 관련된 이슈 때문일까요? 어제는 그 인텔과 AMD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많이 빠진 이유가 엔비디아가 서버 칩을 CPU를 개발해서 생산한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엔비디아는 5%가 올랐는데 인텔과 AMD는 5%가 빠졌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밀렸고 반도체 장비 주식들도 1%에서 2% 정도 밀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칩 관련돼서 큰 종목들 인텔과 AMD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거 영향이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나왔지만 미국에서 자문위원회, 그 이번에 반도체 회의에 자문을 하는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 들어가는 EUV 공정 단계의 장비, 그러니까 차세대 장비죠. 그것만 지금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DUV 장비라고 해서 그런 EUV는 10나노 미만, 그러니까 지금 7나노, 5나노급 공정 장비고요. DUV 쪽은 10나노 이상, 보니까 16나노 정도 되는 장비들인데 현재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쓰는 장비들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수출하는 거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제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주가 빠졌는지 좀 애매한데 일단 뭐 그거 뉴스하고, 그리고 상원에서 공화당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린 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악재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개월 후에 인텔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생산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 급감하는 거를 조금 늦출 수 있겠죠. 생산을 조금 빨리 재개할 수 있는. 인텔이 지금 공장을 전환해서 6개월 안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겠다. 이게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MCU라고 하는 이 칩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공장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전환하는데 상당히 끓이는 그런 일인데 인텔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미국 정부에서 그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떤 공장을 지어라, 일자리를 만들어라, 뭐 이런 강요를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물론 삼성전자한테도 아마 그런 걸 요구해서 실행을 하길 할 때 어떤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걸 줄 거라고 보는데 인텔이 이번에 200억 달러 공장 추가로 짓는 거 외에 어떤 뭐 그런 인센티브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것 때문에 반도체 뭐 공급도 늘어날 거고, 지난번에 멕시코의 차량 생산이 12.5% 증가했어요. 계속 2달 연속 20%대 이상 감소하다가 생산이 늘어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일시적인 것 같고요. 일단 한 170만 대 정도 차량 생산이 급감할 것 같은데 아마 뭐 3분기 이후로 봤다가 그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효과 정도가 있을 것 같죠. 네. 우크라이나의 국경 지역 분쟁, 그리고 이란의 핵 협상 이슈 등 위험 증가 뉴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국제 정세 뉴스를 지금 3일 연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경제에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거를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하는 거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그 기준을 축소하겠다라고 했더니 블룸버그에서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공격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율 조작국은 스위스와 베트남 2개뿐이고 환율 관찰 대상국이 10개국인데 거기에 중국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국가가 전부 다 미국의 우방입니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대만, 태국,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을 환율 관찰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당연히 중국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국제 정세가 변하는 어떤 그런 신호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가 군대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2014년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당시보다 더 많은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본토에서 직접 수송기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뭘 날랐는지는 몰라요. 비밀이거든요. 네. 아주 뭐 중요한 무기를 나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거기도 아마 곧 총성이 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 지정학적 이런 군사적 위험을 자꾸 이렇게 키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에서 얼마 전에 우라늄을 농축하는 거기서 정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한 짓이다라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자기들은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란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이란이 핵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라늄 농축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최근에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조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유독 이란하고만 이렇게 좀 안 좋은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국제정세에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문제인데, 대만 같은 경우는 또 어저께 그 중국의 전투기 25대가 날아다녔습니다. 네, 최대 규모라고. 전투기와 폭격기 4대가 날아다녔는데, 그리고 최근에 지금 중국의 항모 전단하고 미국의 구축함하고 이렇게 막 둘러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이 군사적인 이 무기들이 계속 집결하게 되면요, 충돌이 발생하는데, 과거에 냉전 시대 때 미국이 터키에다가 핵무기를 갖다 놨었어요. 그게 그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다 놨는데, 그 당시가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고, 소련에는 후르시초프가 있을 때인데, 그 소련이 그것 때문에 보복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 밑에 쿠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쿠바가 아주 대단한 나라인데요. 쿠바에다가 핵무기를 갖다 놨어요. 예. 미국 몰래. 그 핵무기를 나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위장과 철통 같은 방어망을 뚫고 그 핵무기를 날랐거든요. 날랐는데 그 핵무기가 이제 뉴욕을 겨냥을 하고, 여기는 그 터키에 있는 핵무기로 모스코바를 겨냥을 하고, 그때가 일촉즉발의 사태였거든요. 아주 긴장감이 컸었는데 우리는 그걸 아직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거를. 네. 그때 또 그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가 있습니다. 그 정찰기가 북극을 정찰하다가 소련의 그 영역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소련이 그걸 격추시켜 버렸어요. 그때 핵무기를 배치를 했는데 정찰기가 격추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핵무기를 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이 그 쿠바를 탈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쿠바를 침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큰 전쟁이 날 뻔했죠. 핵전쟁이 날 뻔했던 건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고요. 대만에다가 지금 미국이 방공망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첨단 무기를 많이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아주 위험한 무기를 갖다 놓게 되면 그때는 정말 중국은 사실 지금 경제가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군사력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을 계속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걸 계속 누르고 있어요. 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극적인 그런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어느 정도 미국도 준비가 되면 조금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때는 뭐 대만에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도 뭐 전술핵을 배치를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위험한 무기들을 갑자기 배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중국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그 일본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게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한다는 얘기죠. 예.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은 일본인데, 그 일본이 무리한 일을 해도 미국이 그걸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한일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예. 뭐 이런 국제 관계에서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우방들을 위해서 환율 그 조작국 기준, 그것도 축소를 하고,
일본의 뭐 그런 무리한 것도 들어주고, 네. 그러면서까지 지금 국제 정세가 빠르게 지금 긴장이 좀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뭐 당장 지금 그런 것들은 당장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갑자기 터집니다. 갑자기. 이게 점점 높아지다가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뭐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리하게 하락 방향 쪽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런 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도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지금 미국 조지아주도 지금 봉쇄를 강화해야 된다. 독일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6월까지 연장해야 된다. 뭐 이런 코로나 관련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와 코로나 관련 뉴스는 미국의 경제 정책자들, 연준 의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갑자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너무 좋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회의가 뭐 무사히 끝나긴 했는데요. 앞으로 뭐 이 비밀스러운 회의에서 내용이 이제 하나씩 나올 건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